부산, 울산 시도지사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옛 거제대교의 안전관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곳곳이 갈라지고 훼손되는데도 제대로 된 보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주산지 하동군 화계면에서는 요즘 가루녹차 생산이 한창입니다. 식음료 분야의 수요가 늘면서 가루녹차의 생산도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경남, 부산, 울산과 국토교통부가 총리실 검증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 검증의 규모와 성격, 결과를 두고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소음과 안전 등 모든 면에서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지난 4월 내린 결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김해 신공항 계획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검증단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갈등이 커져왔습니다. 그 뒤 첫 만남을 가진 경부울 단체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미소를 띤 채 인사를 나눴지만 김해 신공항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온 만큼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경부울이 함께 논의하기로 정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책판정위원회의 규모와 성격, 전문가 구성 등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총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냐, 관문공항의 새로운 건설이냐의 논란이 총리실 검증이란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옛 거제대교의 안전관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각 곳곳이 갈라지고 훼손돼 위험한데도 부족한 예산 탓에 제대로 된 보수나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옛 거제대교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교각을 살펴봤습니다. 다리를 떠받치는 교각은 이미 곳곳이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닷물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집니다. 교각 간의 거리가 짧아 어선 충돌 사고도 잦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어선 사고만 3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 32.4톤 이상의 대형 차량 통행을 제한했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옛 거제대교는 지난 2015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지, 위험하지. 신경 쓰이지요.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더 큰 문제는 보수 보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71년 준공된 옛 거제대교는 신대교 건설 이후 농어촌 도로로 변경되면서 관리 주체가 거제시로 이관됐습니다. 거제시의 예산은 부족하고 2015년부터는 경남도의 지원마저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유지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제시는 8월부터 10톤 이상의 중형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버스 통행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차량들에 대한 통행을 제한을 유도하면서 저희들은 교량의 안전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계획 아래 업무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탓만하거나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녹차 주산지인 하동군 화계면에선 요즘 가루녹차 생산이 한창입니다. 식음료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루녹차 생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하동군 화계면 녹차밭. 녹색과 검은색 천이 녹차밭을 덮고 있습니다. 찻잎은 햇빛을 차단하면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 잎이 커지고
엽록소도 많아져 녹색이 더 진해집니다. 하동군의 녹차 재배 면적은 720헥타로 이 중에 10%인 70헥타에서 차광 재배로 가루 녹차를 생산합니다. 차를 수확할 때도 햇빛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아침에 작업을 합니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가루 녹차 잎을 수확하는데 올해는 봄철 저온과 고온 등 이상 기후로 찻잎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가루 녹차 수출도 하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생산하려는데 날씨가 안 받쳐주고 이러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 찻잎을 가공시설에 넣고 말려서 가루 녹차로 만들면 무게는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가루 녹차를 기준으로 지난 2017년에는 29톤, 지난해에는 33톤 정도가 생산됐고 올해는 목표치 70톤보다 적은 5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생산된 가루 녹차는 미주 대륙과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볼 때 이제 그 안전성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이제 그 경쟁력이 품질하고 안전성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제 고급차는 물량이 부족하고 티백용 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가루 녹차는 식음료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돼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이에 맞춰 가루 녹차의 재배 면적 확대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힘을 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가 김경수 도지사에게 구체적인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도민운동본부는 질의서에서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5개 시군 진료권을 하나로 설정할지 아니면 2개로 설정할지, 중진료권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설립할지,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의 공모와 지정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3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2번 있었고 그 내용도 조례 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져 위법하지만 폐업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추진 대표단이 오늘 유네스코 파리 본부를 방문해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표단은 파리 본부에서 진주시의 다양한 문화자산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으며 특히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의 이병헌 대사를 만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201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여부는 오는 8월 이후 심사단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전재석 사천시 의원이 사천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인근 지역은 HK조선과 동진조선소가 오랜 기간 적법한 절차 없이 선박 건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각종 환경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도근 사천시장은 HK 측은 오염 저감 조치 이전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형사 고발과 개선 명령 조치를 한 데 이어 일반 산업단지 입주도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진주의 항공우주연구소 기업인 ANH 스트럭처가 최근 2019 파리 에어쇼에 참가해 설계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 분야의 세계적 회사인 다소 시스템과 민수항공기 인증 시스템 구축과 국제 공동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항공기 설계뿐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전자 분야의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로 국내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6월 회의가 오늘 창원 사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특집 방송인 다시 바람을 내용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깔끔한 영상으로 노무현 추모 의미와 추도식을 잘 담았다면서도 노무현 정신이 이 시대에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재조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단체장들이 4차 산업혁명 해양 관광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7박 9일 동안 미국 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연수 보고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와 광양참여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천, 남해, 하동, 여수, 순청 등 8개 시군 단체장 등 공무원 26명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연수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선 학교를 방문한 손님에 대한 의전이 너무 과도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의전을 하는 직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장이 지방 공무원에 대해 응접 업무를 배정한다거나 여직원들에게만 요구하는 행태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최근 국내 승강기 보유가 70만 대를 돌파해 세계 8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승강기는 1910년 옛 조선은행에 화폐 운반용 승강기로 처음 설치된 뒤 해마다 4만여 대씩 신규로 늘어나고 있다고 공단은 덧붙였습니다. 경남에는 4만 400여 대가 있어 경기와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간과 유관 기간의 미혼 남녀들이 농촌 봉사활동과 진주 역사문화체험을 가졌습니다. 진주의 공공기관 직원 60여 명은 과자동에서 감자 수확 봉사활동을 가진 데 이어 지역 문화유산인 문산성당과 청곡사를 방문했습니다. 진주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봉사활동을 겸해 청춘 남녀의 친목 도모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파 수출 물류비 지원금이 1kg에 204원에서 274원으로 38% 인상됩니다. 농정당국은 수출 확대를 통해 과잉 생산된 양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해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양액 재배를 통해 미니 수박을 수확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사천시가 수확한 16개 종류 700주의 수박은 하나에 1kg에서 3kg 안팎으로 핵가족이 먹기 좋은 크기며 당도는 최고 11.8브릭스입니다. 양액 재배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작물의 질병이 적고 선체로 일할 수 있어 고령의 농민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